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추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멋지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생각 트렌드라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세 가지 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데요. 멋지게 나이 든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 그리고 하루 10분 만에 그 가성비가 분동을 하는 것, 기후재앙의 시작, 이런 것들로 과연 멋지게 나이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생활하고 있는지를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나이 든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만든 콘텐츠 중에서 나온 겁니다. 첫 번째는 나이를 계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런 분들이 가장 중요하죠. 말랑말랑한 분들, 나이가 당신의 경험, 당신의 뭐 주관, 라떼 이런 것보다는 현재 어울리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곳에 열려서 나이는 어떠한 무게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같이 호흡하는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한 좌담회를 했는데요.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정말 또 속 이야기, 특히 이제 벤처 기업의 CEO들이 하는 속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인턴이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그래도 사회적으로 기본적인 어 어떠한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기존의 일자리를 다시 시니어가 돼서 하는 그런 테스트하는 부분에서도 나오는 첫 번째 그 조건은 뭐냐면 이 말랑말랑함입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들하고 일하는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그분들의 경륜이 없고 경험이 없어가 아니라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매일 훈계를 들어야 되고 뭔가 당신이 가졌던 그 성공 방식 그런 고집을 가지고 이런 새로운 회사에서 또 고집을 피우거나 그리고 소통을 안 하고 또 당신이 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오버해서 뭔가 부담을 주는 것. 그리고 한번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이 말이 너무 장황해져서 굉장히 피곤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실은 숨어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이고 이런 것들을 뭐 젊은 사람들은 꼰대라고 하는데요. 본인은 아니라라고 생각하겠지만 어 부지불식간에 꼰대가 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저 스스로는 굉장히 말랑말랑하다고 하지만 제 어린 자녀로부터는 저는 꼰대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그러한 실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이를 계급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이제 다가오는데 무언가를 계속 배우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당신이 몰랐던 것 아니면 평상시에 바빠서 궁금했던 것을 새롭게 배우는 분들이 아주 나이를 멋지게 드는 분들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 준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면 젊은 사람보다 다양한 경험을 겪었을 확률이 당연히 높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은 무엇이냐면 바로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쭉 경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 50대 초반만 하더라도 무엇을 얘기하면 그 상황에 있는 맥락, 그 배경 이런 것들이 읽히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시면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것이 꼰대로 가고 안 가고는 듣고 말을 좀 아끼고 그것을 오히려 공감하는 것으로써 수긍하고 잘 들어주고 이해하는 이런 능력이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어려울 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간단하게 하루 10분 만으로 건강을 챙기는 가성비 건강법 셋이라고 아주 뭐 조금 자극적이지만 간단한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아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나 아는 거지만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하루에 15분 운동하세요. 15분 정도 산책하세요. 누구나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매일 루틴으로 매일의 계획표로 생활하시는 분과 안 하는 분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 앉아 있으라라는 얘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그 백신 2차 접종 끝나고 14일 경과했는데도 밀접 접촉자가 돼서 약 한 10 여일 넘게 자가 격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아 밖에 안 나가도 괜찮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굉장히 우울감도 생길 수 있고 한데요. 우리 시니어들은 이런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거의 2년 정도 되면서 그 우울증은 뭐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서 앉아 있는 것, 햇빛을 쬐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소중한 경험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인이나 가족과 대화하는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으면 간단하게 그 카톡을 한다든지 간단하게 안부를 묻는다든지 그것이 상대방이 피곤해하거나 매일 똑같은 말, 매일 똑같은 루틴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밥 먹었니?"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부단히 소재를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 노력을 하거나 상대방 얘기를 들어주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은 그것이 안 되면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아주 간단하게 그 가성비 cabin 건강법 3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은퇴하고 외로움이나 고독 속에 처했을 때 더욱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꼽은 뉴스는요. 기후 재앙의 시작, 비 안 오는 나라 오만, 비가 안 오는 나라라고 하는데 하루 사이에 3년치 폭우가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홍수 같은 경우에 전 세계의 134%로 무려 뭐 일반적이보다 1 배하고도 1.34배가 더 증가한 이런 일이 생기고 있고요. 반면에 가뭄도 29% 늘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은 어 제가 아는 박사님이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기후 온난화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차에 이제 갇혀 있는데 차가 거기에 햇빛이 뜨거웠다고 생각을 하면요. 근데 창문을 못 열었어요. 그러면 그 안이 굉장히 더워지겠죠. 더워지면서 모여서 갑자기 폭우가 되거나 또는 더워지는 과정에 가뭄이 생기거나,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서 물 부족이라는 아주 심각한 얘기, 우리들은 지금은 체감 못하지만 아마 곧 닥치고 있는 물이 넘쳐서는 위기 또는 물이 부족한 위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다라고 합니다. 정리해 보면요. 멋지게 나이 드는 분들을 보면 끊임없이 현재를 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현재를 살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조건의 나이, 앞으로의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는 조금 더 낮게 조금 더 내려놓고요. 오히려 과거는 경험이 돼서 삶을 남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자산으로 쓰이면서 또 오늘과 바뀌는 미래를 위해서 뭔가 또 배우고 있는, 영어로는 living now라고 하는데요. 한 영화에서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나는 living now, 지금을 사는 거고 또 미래를 살 수 있는 꿈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시니어들이 가진 경륜 그리고 과거의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은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돼야 되고, 지구 기후 온난화에서 본 것처럼 우리들이 남길 유산은 기후 온난화로 미래 세대, 우리의 손자녀 세대들이 뭐 멸망을 당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막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를, 그러한 좋은 유산을 남기는 그러한 시니어의 삶이 멋지게 나이 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